찬성 A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2분간 입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간첩제 제정으로부터 무려 73년이라는 반세기도 넘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한 나라의 기술력은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경제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린 더 이상 군사 안보에만 치중된 구시대적인 법 체계를 고수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현행 법 체계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부적합합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아 길어도 1, 2년만 버티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련 범죄가 끊기지 않아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관련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최대 사형까지 양형 가능한 간첩죄로 처벌하여야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비로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대의 안보 개념은 더 이상 군사 안보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탈냉전 이후 군사적 위협보다는 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발생이 증대되고 다층화되었으며 국가 안보의 개념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의 개념 또한 더 이상 군사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산업 스파이는 대한민국의 기술 안보를 나아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으로서 간첩죄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이미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 영국은 국가보안법, 중국은 반간첩법 등으로 산업 스파이를 이미 간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 2월 대한민국 또한 산업 스파이를 막을 수 있도록 간첩죄를 개정하였습니다. 변화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는 이미 산업 스파이를 간첩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며 법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진보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해당 논제에 찬성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측 A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A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2분간 입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간첩죄 적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기술 유출 문제의 핵심은 처벌의 이름이 아니라 실효성입니다. 저희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처벌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실제로 효과적인가입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충분히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추었고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완이라기보다 과도한 대응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간첩죄는 국가기밀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목적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어려워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포섭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것이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로 한정되는데 기술 유출은 주로 경제적 손실의 문제입니다. 이를 동일하게 보게 되면 국가기밀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다른 정보까지 간첩죄로 포섭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간첩죄의 적용은 정상적인 연구와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간첩죄는 단순한 유출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하여라는 목적까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이직이나 협력인지 아니면 외국을 위한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 전후 맥락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정당한 이직이나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연구 현장의 자기검열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국가 핵심 기술을 지키는 해법은 간첩죄 확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성측 B 토론자의 추가 입론이 있겠습니다. B 토론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서 2분간 추가 입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성측 추가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확대하는 것이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지속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상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온 국가입니다. 즉 국가 핵심 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발생한 첨단기술 탈취 사건은 총 552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7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하며 집행유예는 36건, 벌금형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처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첩보활동의 무대는 더 이상 군사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111건에 달했고 이 중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총 36건에나 이르렀습니다. 이는 약 30% 이상의 사건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해외 유출 사건의 5건 중에 1건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산업 스파이는 더 이상 단순 경제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간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대측 B토론자의 추가 의견이 있겠습니다. B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유연한 추가 의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측 추가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형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해서 또 무죄 혹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그리고 양형기준의 신설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기술보호법은 개정되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은 법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양형기준상 최고 18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스파이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보 유출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약 65억 원 정도를 병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이상형을 선고받는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형이 합산된 결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미국에 비하여 형이 결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죄와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판례상 무죄와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표범을 사유로 한 감형과 개정 전 산업기술보호법이 목적법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웠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양형기준은 2024년 신설되어 최고형이 18년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초범을 감형 및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과거 초범이라는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이 입증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유출이 곧 국가 안보의 구체적 위협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왜 현존특별법이 아닌 하필 헌법상 간첩죄로서 처벌해야 하나요? 간첩법 적용 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나요? 간첩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중 처벌이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추가 인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성 측 C 토론자와 반대 측 C 토론자의 1대1 토론이 있겠습니다. 양측 C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서 1대1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반대 측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오늘날 간첩죄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과 처벌의 엄중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은 실질적인 처벌에 도구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거듭된 개정으로 형량이 간첩죄 수준으로 보완되었으며 최근 실형 선고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점, 해외 인수 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예방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보의 균형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안보의 균형은 단순히 군사력, 정보에 대한 유출에 그쳤지만 현재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화 시대로 나오면서 기술의 안보, 경제적 안보가 점차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의 유출,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이라 하면 이 산업기술법에서도
국가의 경제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유출됐을 때 당연히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법의 적용이 불가피한데요. 간첩법은 보호법익이 국가의 안보, 국가의 존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은 현재 안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걸맞게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 반대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정보라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간첩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첩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기술 유출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입니다. 하지만 간첩죄는 적대성을 전제로 하는 안보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이 다른데도 조국을 배신한 간첩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무시한 감정적인 처벌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간첩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글로벌 스탠다드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과 대만만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간첩죄와 별도의 EA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현재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 양상들을 자세히 보면 물론 타 외국에서 거대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술, 어떠한 기술들을 해외로 유출을 시켰을 때 이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 이 정도의 돈을 주겠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과연 그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자한테 내가 이 기술을 유출을 하게 되면 과연 이 국가의 안보, 국가의 기술력에 과연 기술력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첩죄로 처벌을 해야지만 이런 간첩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일자로 간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953년도에 개정된 간첩법은 적국 즉 북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외국 혹은 그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 이유를 보면 오늘날의 전통적인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은 그 산업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적국이 아니라 동맹 국가 사이에서도 산업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행위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첩죄가 개정이 되면서 외국의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러한 신설된 법률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번에 개정된 간첩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되었다고 꼭 사용해야 됩니까? 신설되었다고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적국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거는 왜 기존 특별법, 다시 말해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부족한지 그 실질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주관적 주장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은 간첩죄에 준하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첩죄를 굳이 적용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통한 엄벌주의에만 내몰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량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죄명을 바꾼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는 통계적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기술보호법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양시간을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죄 예방 효과조차도 대한범죄협회에 따르면 처벌의 엄중성보다 처벌의 확실성이 더 기여한다는 점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성 측에서는 이 간첩법으로 처벌하게 됐을 때 우리 기업이 협력하는 외국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언제든 간첩 지원 단체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사례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 위축과 공동 연구 기피로 이어질 텐데 기술을 지키려다 결국 기술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에게 불확실성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 12분간의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팀당 6분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지면 1회당 발언 시간 제한은 2분입니다. 반대측에서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말씀했듯이 이제 간첩제가 올해 3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적국과 외국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형은 적국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외국에 관한 외국 국가에 대해서 간첩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왜 어떻게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이 점도 입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죄랑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했듯이 초범, 이 감경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을 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 자료에 나왔던 삼성기술,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2023년에 발생한 범죄입니다. 이 개정이 2024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간첩죄의 객체는 국가 기밀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밀은 그 기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어야 되고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공개 사실이 아니어야 되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갖춘 경우에 판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점유율 감소, 경제적 손실, 산업 경쟁력 저하 이런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전통적 의미의 이제 국가 기밀 누설이나 전국 공작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외로 넘어갔다 그리고 국가적 피해가 크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간첩죄에 해당하는 그 국가 기밀로서 저희가 볼 수 없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용기했습니다. 찬성세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는 양형 사유에서 초원 등과 같은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현행 산업보호법에 따라서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양형 사유에 대한 양형 사유에서 감경 사유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판례에 따르면 그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고 피해를 형식적으로 산출해내지 못했을 때는 감경이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유출자가 영업비밀 개발에 참여한 경우 실제 개발자가 직접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서도 이 국내 판결에 따르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그 산업기술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 보호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기술 유출했던 그 범죄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전 자유토론에서 반대 측에서는 간첩죄의 객체가 현재 다르기 때문에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에 크나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반대 측에 이런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기밀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였을 때 과연 정말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간첩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이런 안보의 개념은 더 이상 군사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기술 문제 또한 간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1대1 토론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으로도 이미 충분히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기밀 유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렇게 개정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법으로서 더욱더 큰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오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사례를 들어서 국제사회의 기술 유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까 1대1 토론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 사건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던 것은 단순히 처벌 수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외국을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과 같은 목적범적
요소의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실효성이 낮은 이유가 목적범적 해석 때문임을 알면서 그보다 더 강한 목적성을 요구하는 간첩죄를 국가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결국 입증 부담 증가는 수사기관의 입증 실패, 무죄 증가, 그리고 결국 처벌 공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성 측은 법의 명칭과 법정 형해만 집중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기술 유출 사태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법 체계에 필요한 것은 범죄자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이름표가 아니라 범죄를 입증해서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고의범 처벌 조항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래 목적범으로 처리했다가 고의범, 방금 말씀한 대로 배웠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플러스 그걸 알고 있었다는 목적까지 입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율,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지만 이제 고의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유출했을 때 사용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 정도만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외국에 위하여 유출한 행위를 범죄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죄, 오히려 법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기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국가 기밀과 국가 핵심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시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국가 기밀의 대략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유출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국가 기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 핵심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관련 산업에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핵심 기술 또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확대해서 해석해 보았을 때 국가 기밀로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벌의 확실성을 1:1 토론에서 말씀드려 주셨는데, 오히려 산업기술보호법이 지금까지 집행유예와 무죄 처벌 비율이 많은데 더 불확실한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으며, 양형 기준이 개선되었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계셨는데 간첩죄가 신설되었다고 꼭 사용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그 개정 양형 기준이 개설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아까부터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통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5년에 산업유출범죄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집행유예범과 무죄 판결이 줄어들면서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유출범, 그러니까 범죄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고, 실형 선고율 말씀드리면 2024년에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10% 미만대였는데 2024년에 이러자 2023년 때 60%, 2024년 때 43% 실형 선고율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죄율, 집행유예율 높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개정 전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과 국가핵심 기술, 이거 저희가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첩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간첩죄를 적용했을 때 이 국가핵심 기술 유출범죄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초점 맞춰서 대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낙인 이론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낮추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낙인 이론의 스티그마 효과 이론이라고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거 아시나요? 먼저 사회적 제도 혹은 경험으로 잘못된 낙인을 한다면 낙인으로 인한 가능한 행동의 범위가 줄어들어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원이 기술 유출을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근데 이를 간첩으로 낙인된다면 이 회사원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원이 더 이상 어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술 유출을 통하여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려 할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간첩죄를 통하여 낙인을 한다면 재범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낙인 이론에 대해서 언급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낙인 이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반대 측에 논리면 낙인 이론은 모든 형법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이제 회의주의적인 태도로서 인정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 그 간첩죄로 적용을 할 때 그 간첩죄의 어떤 목적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그 어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간첩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법 내에 다양한 여러 가지 범죄 범죄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간첩죄라고 해서 특히 이 고의와 어떤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면 간첩법의 모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첩법을 얘기하시면서 아까 국가기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가기밀에 지금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법 어디에도 국가기밀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국가기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모호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법에 보면 외국과 그에 준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외국 해외 법인까지 규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호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간첩 그 자체에 대한 모호성도 있습니다. 아까 국가기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첩 그 자체에 대한 정의도 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있는데도 간첩죄로 국가 핵심 기술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적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가기밀에 대해서 제가 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밀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공지성과 실질 비성입니다. 즉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기밀로 보호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과연 국가 핵심 기술이 이러한 국가기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제9조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때 판단하는 요건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시장 점유율, 이러한 어떤 해당 분야의 어떤 연구 동향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조항에 따라 볼 때 국가 기밀의 요건이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기밀에 따라서 국가 기술 유출 또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희 찬성 측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국가 기술 유출 또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기술보호법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간첩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나머지 줄 사용하시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의랑 고의범이랑 목적범을 계속 헷갈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짚고 싶고 저희는 낙인 이론이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 반박한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측 A 토론자의 찬성 측에 대한 무작위 질문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A 토론자께서는 찬성 측 앞으로 나오셔서 무작위 질문 3개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작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A 토론자님,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간첩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무고한 연구자가 간첩으로 몰려 연구 의혹에 위치됐다고 위치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논리면은 모든 형법에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려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안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전무가 최신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기려다가 붙잡혔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전무는 중국 업체는커녕 어떤 외국 업체와도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병가 중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고 출력한 문서 31장을 가방에 넣어 퇴근했을 뿐이었습니다. 언론은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토대로 중국 유출범이라는 낙인을 짚고 이 전무는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빅토론자님, 이 전무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유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이 간첩죄가 적용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과 사회적 낙인이 지금보다 덜 했을까요? 아니면 훨씬 가혹했을까요?
더 가혹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기술 유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둘의 가중되는 부담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는 이 전무가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지만 언론들이 이 사람 유출한 것 같다, 중국에 유출했네 라고 프레임 잡았던 사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첩죄가 적용된다면 이 기사 제목 간첩죄, 간첩 의혹이 있다로 바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당 사건은 언론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그러한 자신만의 근거를 가지고 해당 사람들에게 간첩이라거나 혹은 그런 식 용어를 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패권 시대의 안보의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가 정확해서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사를 쓴 기자, 첫 번째로 쓴 기자를 봤더니 중국이라는 워딩을 어디서도 들은 적 없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구 위축이 엄격한 수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첩죄의 정의가 모호한 이상 기소는 수사 초기부터 가능하고 이 기소가 시작되면 간첩이라는 프레임은 시작됩니다. 결국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은 최종 판결이 유죄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성 측 A 토론자 반대 측에 대한 무작위 질문 있겠습니다. 찬성 측 A 토론자께서는 식사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 측에게 무작위 질문 3분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무작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 토론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간첩 5회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단 한 사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모든 형법에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어떠한 형법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면은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모든 형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첩이라는 낙인을 간첩죄가 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더 용이하게 낙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간첩죄가 낙인 효과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간첩이랑 워딩에서 오는 예방적 효과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유출범 숫자가 최다를 기록하였는데 현 체제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선고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해서 양형 기준 완화했다는 점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간첩죄를 기술 유출범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이다라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사회는 현대에서 올수록 점점 복잡하고 분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안보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전통적인 안보, 즉 군사적인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 또한 우리나라가 지켜나가야 될 핵심적인 안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 7,049달러로 수출의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이 바로 국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였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현재 국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와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비 토론자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현재 국가 사회에서 강대국들도 각국의 기술력으로 경제적 자본을 불리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간첩죄로 네, 처벌하는 형법인 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제 사회는 기술 패권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기술 안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심대한 경제적 피해와 더 나아가 안보의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 스파이, 즉 산업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또 간첩죄를 개정하면서 간첩죄를 개정한 제안서 내용에 산업 스파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에까지 확대한다는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의한 취지의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맡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바꾸신 토론자께서는 영상으로 나오셔서 2분간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총 3가지의 쟁점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첩죄의 모호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첩죄가 모호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산업기술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인 범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첩죄가 실질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안보범죄와 산업범죄의 구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기술 유출은 경제산업 범죄일 뿐 정통적 간첩 행위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의 주장에는 크나큰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기술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가 경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낙인 이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오갔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처벌을 할 때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런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 찍힐 낙인에만 집중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 이론은 모든 형법을 적용할 때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더 이상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더 이상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하나의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간단한 산업 기술 유출 범죄로서만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맡으신 토론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분간 마무리 발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 측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충분함과 간첩법 적용 시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은 오해와 달리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슷한 혐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하기 어려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형법상 간첩죄의 경우 어떤 행위자가 어느 범위까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연 기업을 위한 행위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 자체의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간첩법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인 효과로 인하여 영구 억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법 모호성으로 인한 확대 해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중처벌의 부분에도 이게 단순 합산이 아닌데 마치 단순 합산인 것처럼 지금 계속 프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고 계속 찬성 측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이 이제 경제 안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첩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오로지 무죄랑 집행유예 확률이 높다라는 점 계속 확인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그리고 양형기준의 신설로 인하여 초범 및 실형 성별이 초범에 이제 처벌이 가능해졌고, 그 실형 성별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굳이 간첩죄를 적용해야 되나 이런 고집을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 법체계에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금융정보의 해외 유출, 대규모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각각 정보보호법, 그리고 전자금융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으로 법률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신적 폭력이 사람에게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유출이 국가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